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0학년도 경찰대학 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전체 문항수를 제가 이렇게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한 10문제, 어떤 강의는 한 12문제 이 정도로 아마 나뉘어질 것 같아요. 지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어 문제는 뭐 1번부터 12번까지는 단답형의 문제 혹은 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 없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의 지문에 3-4문제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시간은 문법 시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문학 파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문학 파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어땠나요?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문제를 딱 당연히 봤을 때 비문학 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학 지문들이었지만 지문을 꼬거나 문제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2번, 3번 꼬아놓은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전 시간 문제들 조금 까다로운 부분 있었죠. 그리고 운영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너무 자주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까다로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가장 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이 이 문법 파트 부분일 것 같은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문법 파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만 좀 잘 정리한다면 이번 문제들은 좀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부분은 없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번부터 12번까지이고요. 저와 함께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보기의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고쳐야 될 내용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자연의 위대한 힘과 맞설 때도 있었지만 이라고 한번 끊어줄 수 있겠네요. 하나의 문장 끝났고요. 대개는 굴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굴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굴복했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자연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대도시의 수도관이 낡고 녹슬어서 녹이 섞이거나 어디에 섞이나요? 수도관에. 그렇죠. 이 부분 또 수도관에 섞이거나 물이 셉니다. 물이 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에 물이 새나요? 그렇죠. 수도관에서. 라는 부분이 추가되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고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 명확해지나요? 그렇죠. 서술어에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고쳐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답 5번이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부사어 무엇인가요? 부사어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바로 개념이 있죠. 바로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는 느낌인데요. 자,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부사어는 서술어 혹은 관형어 혹은 다른 부사어들, 문장들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에 그리고 수도관에, 수도관에서 등이 빠져 있었고요. 이것들이 들어가야만이 서술어가 더욱더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요. 밑줄 친 부분이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5개 중에 그렇죠.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요. 밤나무가 아니에요. 틀린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할 때 어이요 맞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위조품은 진품을 본따서 만든다 라고 했네요. 자, 본따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틀렸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본따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문규범을 따질 때는 그리고 밑줄 그은 낱말이 맞냐 아니냐 활용이 잘 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형을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형은요, 본뜨다입니다. 이쪽에 써볼게요. 기본형은 본뜨다인데요. 본뜨다가 활용할 때 의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본떠 라고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뜨고 그 다음에 본떠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활용의 개념 그렇죠? 어때요? 어미가 살짝씩 바뀌는 거죠. 활용은 동사 가능합니다. 역시 본뜨다도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 본떠, 본뜨고, 본떠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따서가 아니라 본떠서 만든다라고 해줘야 어법에 맞는 어문규범에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본따서가 아니라 본떠서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면 마당에 핀 장미꽃이 정말 빨갛네. 가을이 오자 들판의 곡식이 누래졌다. 맞고요. 이 부분 한번 맞는 표현이라고 해도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5번 보면 하산길은 경사가 가팔라서 무척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많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가팔라서 이런 경우로도 살짝 바꿔놓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왔을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팔라서입니다. 가팔라서는요 맞습니다.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니까 동사 형용사는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활용됐느냐 따져보려면 기본형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형은요 가파르다입니다. 이때 르가 불규칙 활용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냥 활용도 아니고요. 불규칙 활용이래요. 그러면 문법에서 불규칙하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 줘야 됐죠. 르가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불규칙 활용을 해서 르가 앞에서 리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다에서 르가 불규칙 활용해서 가팔라서 리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리을 활용, 르가 불규칙 활용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가팔라서입니다. 나왔을 때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 2번 문제에서 틀린 부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본떠서 라고 해야 되는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3번으로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 네, 자 역시 우문 변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면 우리 보기를 보면서 우선 보기에서 나와 있는 우문의 변동을 우리끼리 한번 해석을 하고 나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6이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16에서 이응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한번 체크해야 될 게 니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옷이 그렇죠. 디귿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두 가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체크할게요. 첫 번째 시옷이요. 우린 이걸 첫 번째로 할게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바뀐 부분도 체크해 주면요. 이응이요. 니은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니은 첨가입니다.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첨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요? 교체라고 하죠. 교체됐다, 첨가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니은도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16에서요. 니은이 무엇으로도 바뀌었나요?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세 번째 변화라고 체크하죠. 세 번째 변화는요. 맞습니다. 바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었습니다. 바로 이는 유마 현상이죠.
자, 이렇게 모든 의문 변동 사항을 정리해 보고 나니 나머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억에서는요. 첨가와 교체 일어난 거 맞나요? 1번 맞네요. 자, 그 다음 기억에서는 교체가 축약 아니지요. 교체가 2번 일어난다 아니죠. 1번 일어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첨가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문제 다가가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1번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 떠올라야 되는 거 3번 문제를 딱 보고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이네 라고 했을 때 뭐래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의문 변동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죠. 교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탈락되는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첨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째 축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개념이 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개념 내용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밑에 이 4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3번 문제 정답은 1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 이런 문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자 표기법 하면 기본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는요. 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되겠죠. 기억에서 미음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보면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 했을 땐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로마자로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신라 기억의 경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바로 의문 변동 그리고 즉 읽은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써 주어야 되는데요. 신라라고 써 주어야 됩니다. 역시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SILL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네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좀 다른 거 보면 기억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밑에 이렇게 알파벳이 좀 나와 있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어때요? 문제가 조금 이거 뭐야?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1,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좀 알아놓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항려울이라고 되어 있죠. 알약은 어떻게 소리 나나요? 알약이라고 소리 납니다. 알약. 그래서 리을이 덧난다라는 거 문제에서 우리 알 수 있고요. 맞고요. 리을이 덧남. 알약입니다. 가치는요. 어떻게 소리 나나요? 가치로 소리가 납니다. 이는 국의 음화 현상입니다. 해도지와 같은 현상이죠. 가치 맞고요. 놓다 어떻게 소리 나나요? 놓다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놓다 역시 확인할 수 있고요. 거센 소리로 되는 거. 다만 체연에서는요. 기억,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에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코 읽을 때는요. 묵코로 납니다. 묵코 하지만 어때요? 히읗을 밝혀 적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편전도 지편전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지편전이지만 어때요? 히읗을 밝혀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한번 적어보면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적어보면 집, 그 다음에 현, HY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놓고 우리 밑에 다시 적어볼게요. hy 한 다음에 eon으로 들어가고요. 현, 그 다음에 전 이렇게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줘야 된다.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5번 미음은요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밝혀 적는다라는 것만 얘만 조금 더 확인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생소한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자 표기법 1음절당 하나씩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음동화라던가 국외음화라던가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후에 밝혀 적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에서 디귿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하는 거 한번 보죠. 자, 용언의 활용형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보면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는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 학교에 가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어때요? 기본형 표시해 줄게요. 기본형은 가다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나요? 바로 등교한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그 다음에 는 이라고 밝혀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본형은 역시 기라고 표시해 주고요. 갈다입니다. 갈다, 연마하는 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기본형의 갈다에 무엇이 붙었나요? 는이 붙어서 가는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디귿 보면요. 손목이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밑으로 와 볼게요. 기본형은요. 가늘다입니다. 가늘다 있는데요. 어떻게 형태소 분석할 수 있느냐? 느에다가요. 기본형에다가 는이 붙어서 진행형 가는 손목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얇은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요.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우리 다 찾아놓고 시작했으니까 정답이 3번인 건 빨리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늘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리을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는 활용할 때 빼고 하는 거니까 가느로 갔을까?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바로 리을이 탈락됐다라는 건데요.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이요. 니은 여기서 니은입니다.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 앞에서는요. 탈락하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을이 탈락이 됐습니다. 가늘에 뒤에 어미 니은이 붙어서 가는이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 하나 더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지우고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혹은 파일 보시면 됩니다. 국어에서 전미사, 적이 결합한 말은요.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때요? 눈여겨볼 게 이 부분입니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명사는요.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 체크.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값이 비싸다.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는요. 일방적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부사 삐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형사, 그 다음에 명사, 부사 이러한 경우인데요. 하나 보면요. 자,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쳐 또는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는 일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2번 일은
비교적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비교적 쉽습니다. 아하,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네요. 꾸며주고 있네요. 아까 우리 앞에 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건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이 부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볼까요? 이런 태도는 비상식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습니다. 이는 명사입니다. 자, 이 제품은 기술적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함은 결함인데요. 어떤 결함? 기술적 결함. 결함이 무엇인가요? 명사죠. 자, 명사 꾸며주는 것은 부사가 아니라 이는 바로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체형 꾸며주는 것이 관형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꾸며주는 것이 부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로 조사가 붙었습니다. 이는 명사이고요.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평화적 방법, 방법이 명사입니다. 명사 꾸며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형사라는 거 알려드렸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줄 수 있고요. 조사와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조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명사라는 거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부사는요? 그렇죠. 꾸며줍니다. 무엇을? 서술어를. 그래서 정답은 부사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번 찾고요.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밑줄 친 말이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 앞, 우선 보기부터 한번 저희는 읽고 넘어가죠. 국어의 조사나 어미 가운데는 하나의 형태 소가 의문문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환경에 따라 을과 르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을과 르를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형태 관계, 두 가지 형태의 관계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것들이 이 형태 관계이냐 아니냐를 찾아보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죠. 학교 앞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 그 다음에 봄이 오니 거리에 꽃이 가득하다. 언뜻 보기에는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의미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 라고 했을 때 둘 다 격조사는 맞지만 공원에서는요. 무엇인가 행동이 가미될 것 같은 뭔가 행동이 뒤에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에 꽃이 가득하다. 거리에서 에는 그냥 하나의 한정적인 장소일 뿐인데요. 학교 앞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라는 것은 공원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둘은 격조사이지만 이형태 관계는 아닙니다. 1번 체크해 주시고요. 2번 가보죠. 친구로서 간곡하게 부탁할게. 이것으로써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로서는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요. 이것으로써 할 때 으로서는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격조사입니다. 3번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있고요. 간접 명령입니다.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해라. 직접 명령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심심한데 어디라도 나가볼까? 작은 관심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사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어때요?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라도와 이라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둘은 이 형태 관계가 맞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소풍을 어디로 가니? 종결어미이고요. 먹으니는요, 연결어미입니다. 이 형태 관계는 아닙니다. 자, 우리 4번 라도라는 거 어디라도 관심이라도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1번이 아니라 위에 심심한데 어디라도 라는 것은 보조사이고요. 밑에 다 작은 관심이라도 라는 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임을 역시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정답은 4번 찾고요. 저희 8번 갈게요. 다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나와 있지만 이곳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확인해 주세요. 보기는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와 용례입니다. 기억에 미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하다가 되어 있네요. 동사입니다.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꺽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문형 정보를 나타내는 꺽쇠인데요.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뭐뭐을이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 보기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억입니다. 경찰은요, 용의자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했습니다. 용의자를 들어갔고요. 맞네요. 니은 보면 뭐뭐에게 뭐뭇을 학생에게 용기를 낼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두 가지 맞고요. 디귿은 뭐뭐에게 뭐뭐기를 범인에게 투항하기를 설득했다. 적절하고요. 4번 볼까요? 나는 리을 보면 부사어 뭐뭐에게 뭐뭐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설득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우리 용례에서는요. 뭐뭐에게 뭐뭐도록이라고 부사어와 용어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4번 문장의 경우에는요. 나는 동생에게 누나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설득한다는 건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죠. 누나를 설득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동생에게 누나를 설득하도록 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수입니다. 누구에게 설득하도록이라고 했을 때 누나를이 꼭 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용례, 즉 리을의 용례에는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을은요, 부사어와 용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뭐뭐에게 뭐뭐도록, 동생에게 설득하도록 이라고만 필요로 합니다 라고 용례를 했는데 우리 4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누나를 안 들어가면 문장 자체가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리을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나는 두 사람에게 그만 화해하라고 설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설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화해하라고. 두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두 가지로 충분하네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말되는 것,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 볼까요?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라는 거 어때요? 바로 손을 떼다. 진짜 이렇게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만두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런 이상한 말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 이런 표현. 머리가 진짜 털이 났다라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어른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태어나면 머리털이 이렇게 나니까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다가 아니라 태어나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내 월급으로는 입에 풀 칠하기도 어렵다. 근근히 살아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림없어. 라는 거, 죽어 땅에 묻힌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선생은 독립투군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라는 것은 직접 진짜 새긴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담아두다, 즉 잊지 않고 기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머리에 털 나고는 태어나서 라는 의미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10번 갈게요. 기억의 미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밑에 보면요. 문장에서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가 청자 단독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뭐뭐 하자라는 것은 어때요? 화자, 청자 둘 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요. 뭐뭐 합시다 라는 것은 어때요?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 뭐뭐 하세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 해당하는
부분의 예로 적절한지 찾아보도록 하죠. 자, 회의를 끝내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라는 것은 그렇죠. 화자와 청자, 우리 같이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똑같이 또 해보자 라는 같이 하자 행동이 반영이 될 때 둘 다 같이 하는 것이 되겠으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아기에게 밥을 먹이면 밥 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보면 어때요? 이 밥 먹자라는 것은 청자, 듣는 사람만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볼게요. 거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 조용히 좀 합시다. 듣는 사람이 반응하기를 바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반응하기를 원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 단독이 아니라 청자 단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은 디귿의 예로 적절하지 않고요. 리을 볼게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길 좀 비킵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청자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리을 맞고요. 미음 보면 나 그 책 좀 보세 라는 것은 어때요? 말을 하고 있지만 나 그 책 좀 보세 라는 것은 그렇죠. 책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그 책 좀 보세 해서 5번까지는 맞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 조용히 좀 합시다 라는 것은 어때요? 뭐뭐 합시다.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 즉 듣는 청자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의 예로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보기 대어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요. 기억이 말합니다. 수달, 사람 이름이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수달이 나로대 니르샨 양아로 호리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요. 태자 니로대 내 농담하려 하다라 라고 되어 내 농담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수달이 니로대 태자 법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보면 홀이다 라는 것에 선어말어미 오가 들어가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해보면 형태에서 분석해보면 그렇죠. 호, 그 다음 오, 그 다음 리, 홀이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 들어갔다라는 거 맞고요. 네, 농담하다라를 보니 화자가 청자보다 상이자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맞는 겁니다. 내 농담하더라라는 것이죠. 태자가 나르되 내 농담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태자가 주어인 걸 보니 이는 주격조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주격조사 맞고요. 태자 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자 법의 법은요. 무정물이지만 관역격조사 시옷이 쓰였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시옷은요. 관역격조사 즉 무정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자를 어때요? 말하는 거죠. 관형격 조사가 맞기는 맞습니다. 관형격 조사 시옷이 맞기는 맞지만 법에 붙은 것이 아니라 태자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고요. 디귿 아니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 부정 하시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것 되어 있죠. 법을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이니 여기서 아니는 부사로 쓰여 있습니다.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12번 기억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에서요. 동음, 모음, 탈락은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가요. 그 다음에 만나, 아가 돼서 만나. 그 다음에 건너, 어가 만나서 건너와 같이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할 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1번 보면 자도는요. 자와 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밑줄 그어져 있죠. 가다가는요. 가다와 그 다음에 다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다가가 됐다라는 거. 자, 동음 모음 탈락은 아니죠. 그래서 동음 모음의 탈락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볼까요? 떠나다 해서요. 떠나와 무엇이 만났나요? 아야가 만났죠. 야, 그래서 동모음 탈락돼서 떠나야가 된 거 맞고요. 서와 어서가 만나서 서서, 그 다음에 자와 아가 만나서 자가 됐습니다. 자, 동음 모음 탈락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요. 떠나 이 부분이 탈락이 되는데 가와 다가 만나서 가다가는 맞지만 동음 모음의 탈락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법 문제 12문제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13번부터는 이제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문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해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당황하니까 더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지문은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충분히 읽는 방법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3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